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 질문. 장건경이 딱주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장건강의 딱주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돈 모으는 습관을 기르라 하는 이유. 참 돈 모으기 힘들죠,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돈 얼마나 모읍니까? 오트제인 돈 얼마나 모아요? 오트제이님한테는 이 질문이 해당 사항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돈을 잘 모으고 계시니까. 저는 가장 어이가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이가 없는 사람. 이걸 딱 집어서 말하기 힘들겠지만 이 돈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자기 월급이 박봉이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대면서 돈을 안 모으는 사람들. 제일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제가 예전에 보안업체 일했나? 그런데 일하면 이런 사람들 좀 시켜볼 수 있어요. 자기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모아봐 이거 얼마 야 이거 모아서 얼마 된다고. 어차피 이거 모아봤자 뭐 집도 못 사잖아 서울에 뭐 오는 전세도 안 되는데. 어? 뭐 나라에서 나를 걷어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젊음이 평생 오는 것도 아니고 야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쓰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해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마 내 얘기 들으시면 좀 찔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모으는 거는 월급의 차이보다 개개인의 돈 관리한 능력이나 돈 순수미에 관한 습관의 차이예요. 요걸 좀 구분을 지어야 돼. 물론 월급이 많으면 돈을 많이 모아요. 월급이 많으면.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으려면 월급이 많아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대기업에서도 보면 다 돈을 많이 모을까? 돈을 많이 모은 사람 많겠지 당연히 그 월급이 크니까. 근데 월급이 크면 그 밖으로 나가는 돈도 많아요. 네. 어느 직장이든 간에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이야. 그 대기업 다니는 평사원들이 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인이 돈을 모으는 거는 월급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돈 관리에 투철하고 얼마나 돈 수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자기가 필요한 돈을 잘하고 있고 써야 되는 돈을 잘하고 있고 얼마나 자기의 소비 통제를 잘하고 있느냐. 그거를 자기가 잘 알고 통제하는 것도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한 능력이에요. 네,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걸 능력을 생각하지 않죠. 네. 현실에서는 그냥 돈을 잘 버는 것만 능력이 생각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돈 잘 버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바로 내가 번 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내가 번 돈을 지키는 거. 그게 바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 모으는 습관이에요. 우리나라는 돈을 잘 버는 것만 능력, 월급이 많은 것만 능력 생각하는데 그 돈을 잘 관리해서 재산을 불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게 더 중요해, 사실. 돈 잘 버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 그리고 돈은 누구에게 맡기기보다 내가 관리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돼요. 돈 관리 귀찮다고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돈 관리 귀찮고 내가 돈에 대해 돈 가지고 있으면 어디 딴 데 쓸까봐 뭐 부모님한테 맡긴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제일 위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돈 앞에서는 누구든 정직하지 않습니다. 설령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앞에서는 그 누구도 믿으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굉장히 내가 싸가지 없이 불리겠지만 돈 앞에서는 가족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돈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돈이 사람 변하게 만들어요. 돈이 있으면 원래 없던 돈이 생기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로또 같은 거 있잖아요. 돈 없던 사람이 로또 같은 거 당첨되면 돈 다 탕진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 돈 없이도 잘 살던 사람이 돈이 있는데 왜 그걸 주체를 못할까?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돈 관리 잘하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돼. 돈 관리 잘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개개인의 차이예요. 개개인의 차이. 여자분들 중에서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 집안 살림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돈 관리 못하고 앞관리 못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괜히 맡겼다가 집안 재산 다 거덜내고 돈 관리 못해서 적자 생활하고 남편 달려붙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돈 모은 습관을 길러야 하는 이유. 자, 일단 첫 번째는 자, 모은 돈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미래는 내가 만드는 거지 나라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좀 약간은 좀 어리석은 생활을 가지고 있는, 뭐 나라에서 어떻게 잘 관리하면 뭐 미래 만들어주겠지. 그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을 믿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내가 여지껏 살아보고 느낀 거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배신한 국가예요. 이런 말 하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까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믿을 거 믿으십시오. 앞으로 믿으면 기뻐하기보다 실망하는 순간이 더 많을 겁니다. 특히 노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기대면 안 돼요. 지금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으면도 모은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러면 좀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예? 불투명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모은 돈이 있어야 뭐 돈을 투자한다. 뭐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 뭐 상가를 살 수 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일단 돈이 있어야 일단 내 숨구멍이 트인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 젊은 사람들 중에.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들. 그렇다고 뭐 집이 잘 산다거나, 뭐 마땅히 뭐 직업이 변변찮다거나, 그렇다고 보험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자기 딴의 어떤 방비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미래가 없습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바랄 수 있어? 내가 지금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40대, 50대, 60대를 바랄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어떤 전쟁에 가는데 총알도 없고 탄피도 없고 총도 없고 칼도 없어요. 어떻게 싸울 겁니까? 맨주먹을 싸울 거예요? 아니, 적군들은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게 맨주먹을 달려갈 거예요? 그만큼 무식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맨주먹을 가지고 전쟁 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는 것도 전쟁이야.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전쟁이야. 근데 그런 전쟁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다는 거예요. 안일하면 안 됩니다. 안일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할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모은 돈이 없어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이를 먹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 나이를 먹으면 돈 나갈 때가 많아요. 네. 돈 나갈 때가 많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돈을 모아야 되는 게 뭐 재테크 의미, 그런 의미보다는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래와 생존의 문제. 보통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는 보통 재테크나 뭐 돈을 불리는 거나 보통 뭐 아파트나 어떤 그런 이제 부동산 쪽으로 가는데 저는 그거랑 다른 의미예요. 그걸 뭐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간다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돼요. 통장에 잔고는 있어야 돼. 나이를 먹으면 돈 나갈 때 많아요. 일단 저만 보더라도 나이를 먹으니까 일단 병원 좀 자주 가더라고요. 이런 걸로 병원을 간 적이 없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병원비가 나냐면 의료보험이 안 되는 쪽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와. 예. 돈을 벌었으니까 충당할 수 있는 거지. 돈을 안 벌었으면 이 뭐 병원비 한 10만 원 나오는 거 부담스럽죠. 엄청 많이 부담스럽죠. 나이 먹으면 당연히 몸이 고장 나는 게 정상이에요. 고장 나는 게 정상이야. 의료비 지출이 많아집니다. 의료비 지출이. 특별하게 어떤 고생을 안 해도 몸에서 고장이 나요. 그러면 치료해야 되잖아요.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갭 차이는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아무리 의료시설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그 시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당장 수술하면 살 수 있어 수술비가 없으면 못 살잖아. 그런 일이 지금 당장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나이가 들면.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큽니다. 연금만으로 대비 못하면 택도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 택도 없어요. 공무원 연금도 뭐 수령 나이가 135만원 가는데 그 돈 가지고 안 될 거면 택도 없습니다. 요즘에 공무원 퇴직하고도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공무원 연금 가지고 안 돼가지고 퇴직하신 분들 중에 일자리 찾아는 분도 있어요. 물론 모아놓은 돈 있고 노후 대비 잘하는 사람들은 일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금도 간간히 보면 이제 퇴직해가지고 연금 수령 나이가 연금을 받아도 그 돈 가지고 안 돼가지고 뭐 소일거리 하신 분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잖아요. 지금 공무원분들 아마 퇴직하고 나면 일자리 고민해야 됩니다. 일자리. 지금 들어가신 분들 퇴직하고 나면 그 돈까지 택도 없어요. 택도 없다는 거 장광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요. 국민연금은. 사실 말이 국민연금이지 그냥 국민 강제 징수죠. 삥 뜯어가는 거죠. 나라가 국민한테 삥 뜯어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연금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빵꾸가 났는데 그걸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강제로 걷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형국이 보면. 지금 연금을 받는 거를 원래 돈이 남아주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내는 걸 빼가지고 메꿔서 주는 거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국민연금 수령자는 더 늘어날 텐데. 지금 초창기들의 빵꾸가 나버리면 과연 30년 뒤에 존속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연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연금. 연금까지 택도 없습니다. 그걸 의식주도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연금 말고도 뭔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나는 그런 생각도 가져. 연금은 아예 맛도 못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나이대 분들이 연금을 맛을 보려면 한 35년 지나야 돼. 35년. 난 공무원 연금도 위태위태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도. 솔직히 공무원 연금도 위태위태합니다. 그거 젊은 신입 공무원분들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공무원분들이 어떤 얘기 하지 아십니까? 그냥 국민연금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실내 공무원분들은 어차피 우리도 지금 공무원 연금 받을지 안 받을지 장담할 수 없어. 차라리 소급 기여금 너무 아까우니까 기여금 적게 내고 그냥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장관님. 실제로. 갓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갓 들어온 사람들은 막 20대 후반이 돌았으면 만약에 그 중간에 뭐 정년 늘어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년이 늘어나면 이게 좋은 게 아닌 게 만약 지금 정년이 공무원 60세잖아요. 60세잖아. 만약 정년 늘어난다고 하잖아. 65세까지 가면 이게 낭패가 뭐냐. 65세까지 일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65세 딱 이제 정년퇴직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연금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5년 뒤에 나와요. 5년 뒤에. 공무원 연금이.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65세 퇴직을 하면 70세 받는 거야. 공무원 연금이 지금 60세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65세 받는 거예요. 5년 동안 유의기간이 생겨요. 그 버텨야 되는 거죠. 그 70세 나오는 건데 20대 후반이 된 사람들은 40년을 기다려야 돼. 40년 동안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40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만 8명 바뀝니다. 대통령만. 정권만 8번이 교체가 돼. 나라의 국회의원만 10번이 바뀝니다. 투표만 10번 할 수 있어요. 공무원에서 일하고 있는 관직의 구청장, 시장만 10번 바뀌어요. 물갈이면 10번에. 그 가운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많이 벌어지죠, 여러분. 한두 번 선거를 치더라도 나라가 금세 바뀌는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긴 기간 동안 우리 연금이 보장받지 못할 거라는 거를 지금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 상당수나 연금조차도 기대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도 많아요. 고문 연금 우리도 그냥 처음부터 못 받는다.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차피 우리 못 받을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럴 바에 기여금 적게 내고 국민연금 돌려주십시오. 아니면 선택을 가능하게 좀 해주세요. 너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기여금 많이 내면서 가뜩이나 월급도 작은데 이거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왜 계속 내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지금 실입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 하면 연금으로 노후 대비할 수 없다는 그분들도 안다는 거야. 연금만으로. 그럼 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연금으로 어떤 내 노후를 커버 못 치게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수준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 눈이 어두운 게 그거예요. 돈 없어도 어떻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돼. 어떻게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노후에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국가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혜택이 줄어들고, 일자리 경쟁도 치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항상 있잖아요. 제가 이게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거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도 결국에 늙어요. 우리도 결국에는 흰머리 되고, 백발 되고, 주름살 엄청 많아지고, 지팡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우리가 먼저 몇십 년을 더 사시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느끼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 심각한 거야. 젊음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약간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논리를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해. 어차피 출산율이 떨어지면 지금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하는데 난 생각이 좀 달라요. 지금 젊은 인력이 없으면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요를 해가지고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뭐예요? 외노자 아닙니까? 외노자. 어?
외부에서 수요를 할 겁니다. 그리고 노인구가 많아지고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 나라에서 노인 인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노인 비군율이 OECD 부동 1위인 거 알고 계시죠? 50% 가까이 됩니다. 2명 중에 1명은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왜 리어카 끌고 파지 주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굉장히 많죠. 땡볕에. 젊은 사람들 하기 힘들어하는 걸 그분들은 아침 일찍 새벽에 특히 여러분 한 새벽 3시에 나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끌카 하나 끌고 파지 주는 거 쉽게 볼 수 있어요.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고. 그 새벽에 왜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새벽에 나와야 종이를 가져갈 수 있대요. 아침에 나오면 덥기도 하고 경쟁이 치열하대. 너도 나도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름 이제 틈새 시장 공략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뭘 나아져? 더 안 좋아지지. 더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 장담하는데 우리가 노인 되면 파지 죽을 것도 없어요. 파지 죽을 것도 없습니다. 어. 파지 하나에 몇십 명의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달라붙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노인들이 그래도 뭐 노인연금도 받고 나름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때를까지 가게 되면 그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 때는 노인연금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연금. 그리고 뭐 어르신들 뭐 버스 같은 거 타면 뭐 요금 안 내고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야. 다 내야 되는 거야. 바뀔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늙어도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젊은 사람과 다름없는 거야. 돈 낼 거 다 내고 뭐 면제받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국가에서 감당이 힘드니까. 이거 감당해버리는 순간 국가에서 너무 국가 채무 늘어나죠. 그럼 이게 다 어디로 가겠어? 젊은 사람들 세금은 나간단 말이야. 그럼 젊은 사람들 불만 안 가지겠냐 말이에요. 엄청 가지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노인구 많아진다, 노인 일자리 많아진다? 그 일자리 뭐 좋은 일자리 같아? 뭐 공공근로 그 일자리입니까, 여러분? 그거 그냥 생생대기 일자리, 생생대기 일자리. 그걸로 뭐 계속 오래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공공근로 얼마나 야갔냐면 여러분 한 번 공공근로 한 사람 안 해줘요 여러분. 연달아서 안 해준단 말이야. 공공근로도 굉장히 치열해요. 그리고 막상 하는 거 보면 그게 막 일하는 거라기보다는 시간 때우는 게 시간 때우는 게요. 진짜 일을 해야 돼 진짜 일을. 맞잖아요. 근데 진짜 일을 안 시킨다니까. 그냥 국가에서 그냥 생생내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그분들한테 돈 얼마 찌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받아도 얼마 안 됩니다, 그거. 그리고 한 번 한 사람은 2번 안 시켜줘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연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쟁에 도태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못하는 거잖아. 일을 못하게 되면, 우리 때 같은 경우에 노인연금도 안 나오고, 연금도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럼 뭐 어떡할 거야? 어떻게 버틸 거예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공근로도 요즘 20대, 30대부터 굉장히 많아요. 제 방송에 오레오님도 공공근로 하고 계시잖아요. 20대인데. 이게 여러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유튜브에서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하고 있어. 근데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길가에 뭐 하천이나 공원 같은데, 교차로 같은데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노란색 조끼 입고 계신 분들. 그분, 그분들 보면 나이 든 사람도 있는데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 앳된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그냥 뭐 지원만 하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선별해서 뽑습니다.
나름.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게 오래 못하죠. 잠깐 하는 것 뿐이죠. 잠깐 하는 거. 지금도 노인 문제 해결 못하고 노인들 가난하게 살고 기본적으로 끼니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천에 깔려 있는데 우리 때가 되면 이건 말도 못하는 지경에 온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지경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제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깜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라에서 못해줘 이걸 여러분. 나라에서 이걸 못 걷어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 내 몸을 지켜야 돼. 내 노후를 지켜야 됩니다. 전 돈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만일의 사태 대비하자는 거죠.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돈을 지금부터라도 모아놔야 됩니다. 모아놔야 돼. 여러분 뉴스나 저 TV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일부러 이걸 가리는 것 같아. 이 문제를.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게 하려고 많은 언론 매체들이 이걸 가림막을 치는 것 같아요. 알아야 되는 거라니까. 솔직히 TV에 나오는 거 전혀 쓸모 없어요. 무쓸모잖아. 쌀데기 없는 것만 천천히 하는데 바보 상자 끝판왕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괜히 헛된 거에 지금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현실을 제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지원금 그 얼마 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지원금 거 나중에 우리가 세금을 몇 배씩 다 개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원금을 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막상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거 정말 냉정한 문제예요. 돈 모아야 됩니다. 푼돈이라도 모으셔야 돼요. 월급 짰다고 나는 돈 못 모은다. 그 핑계입니다. 핑계. 특히 월급 작은 사람이 모아야 돼. 월급이 작은 사람이. 자, 월급이 작다는 얘기는 그 직업이 안정적이거나 뭔가 고용이 보장되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뭐 아르바이트나 뭐 아웃소싱이거나 하청 같은 경우 임금이 작다는 보통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돈을 더 모아야 되는 거예요. 직업적인 안전 보장성이 없잖아요. 까딱하면 잘릴 수 있고 인원이 감축될 수 있는 직업이면 돈 더 모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직업이 별로 뭐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이 아니다. 그래서 뭐 받아도 수입이 별로 안 많다. 핑계 대지 마세요. 더 모아야 됩니다. 아웃수준 단위 더 모아야 돼. 용역 일하면 더 모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냥 술판 버리고 그냥 그 돈 받는 조쪽 다 쓰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노가다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도 모아야 돼요. 일당 받아가지고 그냥 술안주로 돈 쓰지 말고요. 계속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일용직 이런 거 뭐 공공근로나 뭐 노가다 같은 것도 설하려고 난릴 겁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 지금도. 나중에 가면 저 인력 사무처 같은 데 줄 서가지고 막 경쟁 치열하게 해가지고 뽑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를 좀 겸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좀 진지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제대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 내가 지금 다른 데 빠져가지고 지금 외제차 하나 사고 카푸어 지나면서 헛돈 쓰면서 지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날려야 됩니다. 특히 카푸어 분들은 장담하는데 한 50대만 돼 후회할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딱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분들 20대 뭣도 모르고 옆에 아가씨 태우고 어떻게 뭐 원나잇이나 하려고 형편도 안 되는 상황에서 외제차 지르고 하는 사람들 40대 50대 되면 돈도 하나도 없고 대출만 잔뜩 끼고 어디 가서 인정도 못 받고 돈은 나갈 때 나가니까 삶이 굉장히 파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삐까번쩍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 의식주의적인 부분에서 위협을 받지 않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꼭 어디 TV에 나오는 어떤 서울의 어떤 한강뷰가 보이는 그런 아파트, 그런 아파트 잘 사는 거 맞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사는 건 그런 거야. 의식주의에 있어서 불안 요소가 없어야 돼요. 몸이 건강하고 내 혼자서 삼시세끼 챙기는데 부담이 없고 일정 부분 돈을 모아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고 그러면 잘 사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계기로 뭐 제 얘기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마는 돈을 모았던 분들은 계속 돈을 모으시고 돈을 안 모았던 분들도 내가 얼마나 지금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 월급이 박봉이나 핑계 대지 마시고 박봉이라 하더라도 얼마 정도 모을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푼돈이라도 조금씩 모으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무튼 긴 얘기 끝까지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